안녕하세요. IC뱅큐에서 파이썬 입문을 배우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는 스펜서고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총 10회에 걸쳐서 여러분과 파이썬 기초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IC뱅큐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전자키트를 판매하는 사이트죠.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IC뱅큐에서 키트, 특히 라즈베리파이를 많이 구매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IC뱅큐를 통해서 파이썬 입문을 하려고 여기에 오셨다면 파이썬을 배워서 어떤 키트를 다루고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을 것 같습니다. 꼭 라즈베리파이가 아니고 다른 파이썬을 지원하는 다른 기기들로 무언가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이요, 원래 입문 기초라는 것이 없습니다. 설계하는 사람들이 입문 기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학습자 입장에서 어떤 분야를 배우냐에 따라서 시작할 때 이 정도는 배워야 해 라는 기초나 입문 정도는 정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가 IC뱅큐에서 할 파이썬 입문은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전자키트와 함께 프로그래밍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때문에 몇 가지 조건들을 좀 세워봤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 제어나 각도 계산과 같은 물리적인 장치를 다루는데 필요한 파이썬 기능들을 배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초 동안 멈춰라, 몇 각도까지 움직여라. 이러려면은 시간 제어하는 방법이나 각도를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두 번째로 가능한 파이썬 모든 버전에서 가능한 문법을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라즈베리파이와 같은 기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또는 여러분들이 무언가 만들 때 뭔가 다운받고 추가하는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파이썬 최신 버전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파이썬 버전이 새로 나오면서 출시된 최신 문법,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파이썬 버전 차이 때문에 생기는 개발 문제 되는 상황은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10편의 입문 시리즈를 마치고 파이썬의 매력을 좀 더 많이 느끼고 싶다? 라고 하면은 좀 더 넓은 범위의 파이썬 입문 또는 기초를 배워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소개를 했으니까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저희는 강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잡았고요. 학습 목표, 그리고 개념 잡기, 그리고 실제로 코딩 실습하는 것을 라이브 코딩으로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따라서 저와 함께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강의를 요약을 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죠. 오늘 할 게 꽤 많겠죠? 왜냐면은 첫 시간이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이 뭔가 되게 많아요. 파이썬 에디터의 종류를 알아보고 구축을 할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이썬이 제대로 설치가 되었는지 숫자랑 글자 데이터를 간단하게 생성도 해보고 출력도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주석이라는 것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변수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 예약어를 알아볼 겁니다. 되게 많은 것들을 하죠. 그런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것들이 자세하게 무슨 내용인지 개념을 먼저 잡아보도록 하죠. 먼저 파이썬 설치와 에디터를 준비를 하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파이썬을 설치하면은 기본 에디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발하기에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뭐 단축키라든지 아니면은 센스 있게 추천 코드를 알려준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제 개발을 하실 때는 파이썬 전용 에디터를 쓰거나 범용 에디터를 쓰게 돼요. 이 에디터, 쉽게 말하면은 그 메모장으로 작성을 하는 것보다 구글 문서나 아니면 한글 이런 걸로 작성을 하는 게 편하잖아요, 문서 작업을 할 때. 그런 것처럼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냥 메모장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파일 만들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에디터를 이용하면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파이참, 그리고 VS 코드,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에서 보통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토니 파이썬도 있는데요. 여기 실습에서는 VS 코드와 토니 파이썬 이 두 가지를 설치해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특히 VS 코드는 여러분들이 꼭 익숙해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파이썬을 배우고 나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파이썬은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VS 코드는 데이터 분석을 하든 웹 개발을 하든 뭐 다른 분야를 하든 범용 에디터인데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과 단축키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VS 코드는 익숙해지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파이썬 숫자 데이터를 생성을 할 거예요. 파이썬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형이 있는데요. 오늘은 가볍게 숫자랑 글자 데이터를 생성을 할 거고요. 숫자로 시작하면 숫자 데이터로 인식을 하고요. 양 끝에 따옴표 이렇게 남겨주시게 되면은 글자 데이터로 파이썬은 인식을 합니다. 이거 지금 말로 하니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이따가 라이브 코딩을 할 때 보시면은 별거 아니었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다음에 주석입니다. 코멘트, 뭐 댓글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 실행되는 코드는 아니지만 이 파일을 보는 거 나를 위해서 그리고 또는 남을 위해서 설명을 적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설명을 적게 되면은 파이썬이 이거 코드인가? 라고 해가지고 실행을 했다가 오류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코드 아니야. 그냥 사람들끼리 보려고 적어놓은 설명이야 라는 것을 표기하기 위한 주석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가 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 변수 부분입니다. 변수라는 거는 생성한 데이터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이때 이름을 정하는 규칙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가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코딩 실습을 할 때 이런 것들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설명이 길었는데 본격적으로 코딩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을 설치하고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파이썬을 먼저 검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VS 코드를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토니 파이썬을 이렇게 검색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부터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파이썬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해야 될 파이썬이 있는 거죠. 여기서 다운로드를 해서 보면은 맥이면은 맥으로 바로 추천을 해주실 거고요. 윈도우면은 윈도우로 추천을 해주실 겁니다. 저는 지금 윈도우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3.11 버전이 최근에 릴리즈가 됐기 때문에 즉 배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해 주셔도 되고요. 꼭 이 숫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현재 버전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VS 코드라고 검색을 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첫 번째로 뜨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바로 내 환경에 맞춰서 다운로드를 추천을 하니까 여기 부분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될 거고요. 세 번째로는 토니 파이썬입니다. 토니 파이썬도 첫 번째 거를 클릭을 해서 여기 보시면은 자동으로 추천이 안 되죠. 여기는 아쉽게. 그래서 저는 윈도우 버전이니까 윈도우에서 여기 맨 위에 있는 리커멘드 이게 추천을 하고 권장을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해서 다운 받을 텐데 저는 이미 다운 받아놨습니다. 그러면은 파이썬부터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버전에서 설치를 하실 때 추천하는 것은 여기 Add Python Pass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Install Now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설치 완료됐다라는 창에 아래에 혹시라도 특정 버튼, 예를 들어서 리미트를 해제하겠다? 이런 버튼이 있을 때는 그것도 클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지금 뜨지 않았기 때문에 클로즈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토니 파이썬을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니 파이썬은 굉장히 쉽습니다. 넥스트만 눌러주시면 돼요. 아이콘을 만들 거면은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네, 다 됐네요. 그러면 이제 에디터를 한번 설치를 해보죠. 동의합니다라고 클릭을 해주고 설치를 그냥 기본 위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탕화면 만들고 싶으면은 여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가 됐고 지금 바로 실행할 거는 아니라서 체크를 해제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MD를 누르시게 되면은 보통 명령 프롬프트라고 이렇게 추천이 뜨실 거고요. 이게 만약에 안 뜬다면은 실행이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CMD라고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는 창이 뜹니다. 이 명령 프롬프트에서 파이썬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라면 파이썬 빼기 버전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 거고요. 맥이나 리눅스 환경이라면 파이썬 3라고 꼭 명시를 해준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에서 파이썬 3라고 하면은 어차피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버전 이렇게 입력을 해서
파이썬 3.11.0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 거면 파이썬이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지금 파이썬 인터프리터 모드, 즉석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모드로 진행이 된 거예요. 여기서 A는 3, B는 3, A 더하기 B는 6이다. 벌써 파이썬 문법 3개를 배운 거죠. 이거는 일단은 닫아주고요. 토니 파이썬은 지금은 실행은 안 해볼 거예요. 나중에 코드의 흐름을 파악해야 될 때 그 시점에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어볼 거예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기 전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ICBenQ를 하고 있으니까 ICBenQ 파이썬 비기너 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어볼게요. 네, 키게 되니까 되게 개발자스러운 모습이 나왔죠. 여기 닫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스펜서는 화면이 왜 이렇게 커요? 이거는 컨트롤 마이너스 플러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축소 확대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보여야 되니까 많이 키운 상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탐색기를 눌러서 폴더가 아직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폴더 열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아까 바탕화면에서 만들었던 ICBenQ 파이썬 비기너를 이렇게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할 거냐? 네, 실내할 거고요. 전부 다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어라서 굉장히 좀 겁나죠? 그러면은 한국어 버전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확장,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누르신 다음에요. 코리안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어 랭귀지라고 나오고 있고요. 이것을 인스톨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인스톨 되어 있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삭제를 했다가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인스톨을 누르셨다면 오른쪽 아래에 다시 시작할 거냐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그러면은 다시 시작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한번 껐다가 켜보면은 네, 적용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한번 껐다 켜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첫날이니까 day 01이라고 이렇게 짓도록 하고요. 여기 안에 파이썬 파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들 파일은 01 hello.py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여기 파이썬 마크가 뜨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컴마가 뜨게 되고 왼쪽에 라인이 뜨게 됩니다. 혹시라도 자동으로 잡힐 수도 있는데 저처럼 인터프리터를 선택해라 라고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경고창이 뜰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파이썬 3.11.0 아까 저희가 파이썬 설치했던 버전이 뜨고 있죠. 이렇게 추천으로 봐도 잡아주니까요. 이것을 그냥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금 파이썬 버전이 적용이 됐는지 혹시라도 파이썬 버전이 여러 개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눌러서 변경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파이썬의 기본 실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출력은 프린트 함수라는 것을 사용을 할 겁니다. 저랑 같이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3, 3을 출력하겠다. 프린트 3 더하기 5, 3과 5를 더해서 출력을 하겠다. 프린트 3, 5, 7, 3과 5와 7을 출력하겠다. 프린트 안녕하세요 파이썬 이렇게 끝에를 큰 따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서 글자를 추가한다.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볼 겁니다. 실행은 우측에 여기 실행 버튼이 있죠. 마우스를 갖다 대니 파이썬 파일 실행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실행을 해보면은 다음처럼 3, 8, 3, 5, 7 안녕하세요 파이썬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3을 출력해라. 3 더하기 5, 즉 8을 출력해라. 그 다음에 3, 5, 7, 즉 357을 출력해라. 그리고 글자를 출력해라.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죠? 이렇게 파이썬은 문법도 굉장히 쉽고 우리가 배우기에도 굉장히 쉬운 언어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제로 숫자와 글자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버랑 스트링, 우리가 문자를 스트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명을 짓고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3. 네, 숫자 3을 만들 거고요. 3.14. 숫자 데이터인데 소수점인 데이터를 만든 거죠.
음수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14. 그 다음에 뭐 큰 숫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미 파이썬에서 숫자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을 터득하신 거예요. 굉장히 빠르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글자 데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데이터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이용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큰 따옴표 IC뱅큐에 온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서 글자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벌써 숫자 데이터와 글자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신 거죠. 그런데 이것을 실행하면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실행하는 문구만 뜨지 이것은 넘버 스트링이라고 하는 파이썬 파일을 실행하겠다라는 문구고요. 실제로 뭔가 출력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 hello.py랑 비교를 해보죠. 뭔가 실행하겠다라는 문구 뜨고 실제로 실행한 결과값들이 나왔잖아요. 이 프린트의 개수만큼 출력이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데이터가 생산만 됐고요. 실제로 사용은 안 된 거예요. 이것을 즉석으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유의미한 단축키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컨트롤 C, 컨트롤 V 정도는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하고요. VS 코드에서 멀티 커서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멀티 커서. 이것은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키, 그리고 Alt 키, 그 다음에 화살표를 이용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맥에서는 커맨드랑 옵션 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셔도 됩니다. 멀티커서 키보드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이랑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아래 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커서가 여러 개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맨 끝부분은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소괄호를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금방 코드가 만들어졌죠. 실행을 해서 실행 결과가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실행 결과가 좀 덜어졌다라고 하면요. 윈도우에서는 클리어, 맥에서는 CLS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두 개의 파일을 통해서 우리가 파이썬 문법을 꽤 배운 것 같은데 다음 예제로 코멘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mment.py 지금 폴더 바깥으로 만들었으니까 안쪽으로 좀 넣어줄게요. 이 코멘트 구석은요. 설명을 적는 건데 사람을 위해서 적는 겁니다. 즉 개발자들끼리 이 코드 도대체 왜 적었니? 항상 물어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파이썬 파일에다가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맨 처음 줄에 작성한 이 샵을 통해서 주석을 적을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주석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거나 샵을 하나 넣고 적는 거죠. 거나 또는 따옴표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렇게 적거나 또는 큰 따옴표 3개씩을 이용해서 이렇게 적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샵을 이용한 방법은 한 줄씩밖에 못 적어요. 여러 줄을 적을 때 이렇게 여러 줄을 적거나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따옴표들을 이용을 하면요. 이렇게 여러 줄을 적거나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적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코멘트를 보통 어떤 상황에서 적느냐? 예를 들어서 A는 4, B는 4 이렇게 하고 프린트 A 플러스 B 이 코드가 뭔지 설명을 상단에다가 적는 경우 더하기 코드 예제 이렇게 상단에 설명을 적는 거죠. 또는 우측에도 적을 수 있습니다. 스코어는 100이다. 근데 이 스코어 100이 무슨 뜻이지? 종합점수다. 그래서 우측에 설명을 적습니다. 좌측에는 적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샵을 한번 적는 순간 해당 줄은 코멘트를 위한 줄이 돼버리니까요. 그리고 주석은 좀 특이하게 다음처럼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A는 3, B는 4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잠깐 B는 4라는 코드를 비활성화 시키고 싶어요. 컴퓨터가 안 읽게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삭제하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주석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드는 컴퓨터가 못 읽는 줄이 돼버리니까 파이썬이 실행될 때 무시하게 되겠죠. 이렇게 임시적인 임시 비활성 용도로도 사용합니다.
이 주석에 대해서 단축키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오른쪽 쉬프트 옆에 있는 슬래시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주석 처리가 자동으로 됩니다. 이 단축키를 알려드린 이유는 여러 줄을 이렇게 드래그를 했을 때 또는 쉬프트 화살표를 이용해서 여러 줄을 드래그했을 때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한 번에 여러 줄을 주석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예제로는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2번 예제에서 우리는 데이터를 만들어 놓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쓰지 못해서 그냥 버려지는 현상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성하자마자 바로 출력을 하는 코드로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생성을 해놓고 나중에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계속 두고 사용을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변수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펜서라고 이름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이 데이터는 그냥 버려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름을 붙여줄 겁니다. 그래서 name은 스펜서다. 즉 왼쪽에 있는 게 변수고요. 변수의 값을 이렇게 매칭시켜 준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할당시켜 준다라고 합니다. 비슷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7살이다. 실제로 7살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연봉은 10,000원이다. 하지만은 10,000원이면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달러다 라고 이렇게 옆에 붙여주면 갑자기 금액이 커졌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 놓으면 다음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살을 더 먹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다시 저장을 할 건데 지금 현재 나이에다가 한 살을 더 붙인 다음에 저장을 할 거야. 즉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은 8살로 나오고 있죠. 또는 개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임을 스펜서가 아니라 디스펜서로 바꿔. 갑자기 이름이 어떤 장치로 변해버렸는데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은 디스펜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을 쉬기로 했어요. 이 경우에 내 연봉은 0원이 됩니다. 그래서 연봉은 찍어보니 네, 0원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봉을 2만 달러로 다시 올립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2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연봉이라는 변수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만들어졌던 변수 또는 여기서 갱신했던 변수 자체를 삭제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대리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삭제할 수 있는데요. 셀러리라고 입력을 하고 똑같이 한번 프린트 셀러리라고 작성을 해볼게요. 이 경우에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첫 에러입니다. 파이썬 11 버전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파이썬 11에서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다라면은 이렇게 좋게 에러 부분이 정확하게 어디에 나왔는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줍니다. 근데 보통은 파이썬 11 버전 이하 버전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안 나오고요. 여기 부분을 보시는 게 사실 좋아요. 네임 에러, 네임 셀러리 is not defined. 즉 셀러리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된 적이 없다. 존재하지 않아. 왜냐? 삭제를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코드는 에러가 나니까 이 코드는 삭제하거나 주석 처리로 하면 좋겠죠. 변수도 보니까 별거 없죠. 변수 이름을 지어주고 오른쪽에 값을 넣어준다. 그 다음에 더하기를 하거나 새로운 값을 넣어주거나 만약에 필요가 없어지면 삭제를 하거나. 근데 이 삭제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변수 이름을 지을 때 막 지어도 될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네이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 규칙에 첫 번째로 등장을 할 거는 숫자가 먼저 나올 수 없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1 메이저는 컴퓨터고 2 메이저는 사이언스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전공, 두 번째 전공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벌써 빨간 줄이 뜨기 시작했죠.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은 동일하게 에러가 나고 일부분부터 에러가 났다라고 친절하게 알려주기도 하네요.
그리고 문법 에러, 신텍스 에러라고 나옵니다. 왜 이런 에러가 날까를 보려면요. 저희가 처음에 개념 잡기에서 봤던 부분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넘버 스트링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파이썬은 되게 단순합니다. 만약에 첫 줄에 숫자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숫자 데이터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따옴표가 시작이 되면은 글자 데이터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알파벳이 나오기 시작하면 변수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은 뭐죠? 첫 번째 숫자가 나왔죠. 즉 숫자 데이터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뒤에 바로 붙어 있는 게 숫자가 아닌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파이썬 입장에서는 야 이게 숫자 데이터야 뭐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앞에다가 붙여주는 게 아니라 뒤에다가 붙여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코드를 복사를 해서 구석을 해제하고 굳이 표현한다면은 뒤에다가 숫자를 붙여주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띄어쓰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네, 띄어쓰기 안 됩니다. 이 프로그래밍에서 띄어쓰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분리를 해줘요. 각 문법에 분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코드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에러가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당연히 에러가 뜨고요. 그래서 띄어쓰기는 불가하다. 대신 띄어쓰기 대체제로 사용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언더바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더바, 언더바. 띄어쓰기를 아예 안 쓰거나 언더바를 붙여줘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변수 이름 지을 때 이 특수문자 언더바는 허용을 해주는데요. 그 외의 특수문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나 또는 이런 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빨간 줄이 뜨고 있죠. 특수문자는 언더바만 허용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언더바는 허용을 하기 때문에 다음처럼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더바가 등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도 에러가 나지 않죠? 이번에는 주의사항인데요. 자주 사용하는 함수는 변수 이름으로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배웠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출력을 하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요. 9.8이라고. 자, 그런데 프린트를 변수로 만들어서 뺏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프린트 그라비티 똑같은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에러가 뜹니다. 그리고 코드 여기 색깔을 보더라도 프린트라고 하는 여기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은 뭔가 이런 설명도 나오고 색깔도 다르죠? 아래에 있는 거랑요. 그리고 이거 올리면은 그냥 변수라고 뜹니다. 베리어블이 변수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프린트를 써야 되는데 지금 프린트가 변수명으로 쓰이니까 뺏겨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드는 나쁩니다. 즉 자주 쓰는 함수명은 절대로 변수 이름으로 적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주의사항 그리고 실제 개발자들의 권장사항을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스네이크 케이스 방식으로 변수 이름을 짓자라는 게 있습니다. 스네이크 케이스?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비슷한 유형으로 해워드 방식이 있습니다. 캡워드 방식. 이 두 개의 차이점 좀 보이시나요? 캡워드 방식은 특정 단어가 나올 때마다 대문자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스네이크 케이스는 마치 뱀처럼 소문자로 가다가 뭔가 변화가 있을 때 언더바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캡워드 방식은 그라비티 어스라고 해서 지구의 중력을 다음처럼 표현을 했다면 스네이크 케이스 방식은 그라비티 언더바 어스 이런 식으로 해서 소문자와 언더바로만 구성을 한다는 거죠. 이 중에 파이썬은 이 스네이크 케이스를 권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단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울 클래스를 제외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10번 배울 이 파이썬 입문에서는 클래스는 배우지 않을 겁니다. 즉 우리가 이 10번의 수업에서 이 캡워드 방식을 쓸 때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번 동안 우리는
절대로 캐워드 방식의 변수는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변수명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변수로 지으면 안 되는 것들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변수로 애초부터 지을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파이썬에서 이미 예약된 예약어라고 하는데요. 한번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일이 확인하는 게 아니라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keywords.py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가 나중에 배울 문법을 미리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키워드라고 하는 다른 파이썬 파일을 참조를 할 거예요. 이거 구경해 볼 수 있나? 네,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손 모양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클릭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keyword.py 파이썬 내부 코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파이썬 3.11 버전 라이블러리 keyword.py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을 일단은 닫아 주실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프린트 키워드 리스트 이것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그냥 붙여 놓을게요. 보게 되면은 false, none, true, and, as 뭐 이런 것들은 파이썬의 키워드, 즉 예약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들은 파이썬에서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이미 예약된 단어들이에요. 즉 이것들로는 변수명을 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한번 해볼게요. 자, 펄스가 처음에 있으니까 펄스 하고 3을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하니까 처음부터 빨간 줄이 뜨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미 에러가 뜹니다. 펄스는 변수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에러가 뜨고 있는 거예요. 단 이렇게 단독적으로 쓸 때는 지금 펄스는 원래는 거짓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럴 때는 또 에러가 안 나죠. 거짓을 표현하기 위한 특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럴 때는 에러가 안 뜨고 변수명으로 사용을 하려니까 에러가 나죠. 아까 프린트와 같은 경우랑은 조금 다르죠. 뺏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뺏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키워드 리스트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배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오늘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왔었는데 강의 요약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파이썬 입문을 위한 준비로 우리는 개발 용이성을 위한 파이썬 준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파이썬 설치도 했고요. 전문 에디터도 설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 글자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 뭐가 있었죠? 제가 말하기 전에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숫자는 그냥 숫자로 만드는 거, 글자 데이터는 양쪽에 따옴표, 큰 따옴표든 작은 따옴표든 상관이 없는데요. 첫 번째로 큰 따옴표를 진행을 했다면 마지막으로도 큰 따옴표로 해주셔야 됩니다.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를 위한 게 아니라 같이 개발하는 사람, 스스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샵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변수라는 것도 우리가 사용을 해봤는데요. 데이터가 그냥 생산돼 가지고 버려지지 않고 두고두고 쓰기 위한 변수 이름 짓기를 해봤고요. 변수 이름을 지을 때 주의할 것들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약어라는 것을 통해서 파이썬 변수로 지으면 안 되는 것들, 사실 되지도 않는 것들도 알아봤어요. 지금까지 코드를 작성을 해봤는데요. 저랑 같이 따라해 본 거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한 문법들을 어떻게 했더라 생각을 해보시고 간단하게 응용을 해보시면서 파이썬이 여러분들의 언어가 되는 것을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어나 영어를 배울 때도 반복해서 배우잖아요. 파이썬 언어를 배운다는 것도 결국에는 반복해서 숙달하는 겁니다. 익숙해지는 거죠. 첫 번째 시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는데 고생하셨고요.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